한일 관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역사 문제를 겪어온 데다가 최근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국면을 맞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를 반등시킬 재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사라진다. 일본 선제 공격하자. 아베 내각은 자국 안보의 불안함을 재료로 군사력 강화를 하려는 야욕을 오랜 기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각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연임을 노리는 아베 총리에 의해 적극 추진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것을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밀접하게 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보도가 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이뤄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미 국방부까지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있는 미군을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일본과 괌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금지안을 미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시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 법안에는 행정적 예외사항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자국의 역할을 적극 강조합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한국의 공세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일본에도 안전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국들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일본은 이번 달에 발간된 방위 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핵 공격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북한이 실제 상공을 지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본도 그에 관한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본 언론들이 강조하는 점은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케이는 중국이 일본을 얕보고 있다면서 중국에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군사력 증강을 논합니다. 센카쿠 열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가장 큰 당면한 과제이므로 국방력 증가는 필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극적인 방어 능력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면서 헌법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쟁 가는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내심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점점 군비 강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일본이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군사력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미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에 좋은 옵션도 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F-35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는 최종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묵인하는 일본 군사력 강화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가장 걸리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전쟁 관련 일본의 헌법 개정인데 이는 곧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을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온전히 중국과 북한만을 경계하려고 하는 개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비상식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독도 분쟁 등 끊임없이 한국과 마찰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충분히 확장되는 순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며 그 가운데 한국 카드는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점점 감축된다면 오히려 미군 없는 한국 땅은 북한,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노림수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일종의 호재이기 때문에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명칭을 동해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해가 동해가 될 것이다. 일본 우익 언론은 연일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최근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의
WTO 총장 이 후보는 일본이 사활을 걸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총장들을 국가 간에 돕는 일은 있지만 낙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매운동과 같이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한국에서 절대로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 세계의 한국 WTO 낙선 운동의 재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해가 동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반기문 총장의 예를 기억하자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거 유엔 근무할 때 그는 한국 서울의 오케스트라를 유엔에 초대했으며 팜플렛을 배포했는데 그 지도에서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국제 룰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자국의 지도를 배포하면서 동해로 표기한 사실을 봤을 때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지도에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총장 재직 당시에 한국의 뮤지컬 안중근 공연에 각종 유엔 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치적인 요소를 국제 무대로 끌고 나와 전 세계의 질서를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나이가 반기문 총장보다 젊은 것도 악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경우에는 유엔 총장을 62세에 취임해 결코 한국의 공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WTO 총장을 마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WTO 총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가면서 절대로 유명희 총장은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국제 안보 문제로 연결시켜서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으며 그들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일면 미국조차 크게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한국이 국제 무대에 수장을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크게 신경 쓰는 일본은 또한 WTO의 후보 중 아프리카 케냐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케냐는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인데 그렇게 되면 WTO는 중국의 뜻대로 휘둘린다며 이는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WTO 총장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대하는 한국을 미국도 역시 반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정황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주일 미군도 철수시킬 생각.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심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일미군 주둔 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씨의 진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6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하순에 출판한 회고록에 작년 7월 자신의 일본 방문 때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 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을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둔 경비 전체의 50%를 덧붙여 올린 금액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요구액을 산정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막상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트럼프 아베 정상 간의 친분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는 규모에 맞게 훨씬 큰 이익을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트럼프 동맹 공식을 여지없이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은 일본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도 연간 10조 원의 방위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방위비 스트레스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도 일본의 최우선 동맹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려는 한국을 온갖 견제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술규제로 연결시켜 국제법을 무시한 자신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WTO 총장이 과연 자질이 있겠냐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유네스코의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 전체를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려 함에 따라 더욱더 한국과의 갈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언론들이 아베를 찾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숨어 다니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베는 질문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언론에서는 급기야 어린 시절에 아베를 양육하던 보모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거짓말을 태어나게 하는 천성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아베의 인간성을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아베를 찾아라, 아베는 나와라, 나와서 설명하지 않을 것이면 내려와라 등의 노골적인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9일자 기사에서 아베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습관은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있는 천성이라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아베는 자유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었던 아버지 신타로 때문에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고 어린 시절을 보모가 거의 돌봤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의 보모 우메 쿠보의 증언에 의하면 아베는 숙제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태연하게 숙제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항상 거짓말을 하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을 전해들은 79세의 기자 노가미 타다오키는 아베 신조 침묵의 가면이라는 책에서 아베가 습관적으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추가해 기록했습니다. 노가미 기자는 최근 아베가 정치 스캔들과 여러 사건들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어릴 적에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던 아베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베는 천성적으로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는데 정치인이 되면서 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베는 2012년 2차 집권 내각 출범부터 2020년 6월 4일까지 총 101번에 걸쳐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 고통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했는데 모두가 아베의 아무 생각 없는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101번이나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진실성은 하나도 없고 위기 모면용으로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생각 없이 하는데 이것은 아베의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베 내각에서 아베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유일한 인물이었던 전 행정개혁 담당 장관 무라카미 세이치로는 아베는 내각에 가까운 보좌관과 친구들을 임명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임을 시키면서 책임 회피하는 재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87세의 정치평론가인 모리타 모르노는 아베는 실수를 인정하거나 책임감을 느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일단 도망가고 숨어버리면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는 이미 이러한 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했던 많은 말들이 사실이 아니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일단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들통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추궁당할 것이 당연하고 현재 큰 혼란에 빠져있는 고투 캠페인을 설명하려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은 C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고투 캠페인으로 C19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대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6월 18일 이후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회견을 하지 않고 설명을 나서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대혼란을 만들어 놓고는 스스로 해명과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예 일본 언론은 아베가 도망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빨리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 출입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주 1회 열리고 있는 의회의 소위원회 심사회의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가을 임시국회는 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베는 최근에 수많은 악재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 서서 야당의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 언론들이 나서서 아베 정권도 혼란에 빠지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투 여행의 공포라는 제목으로 비판할 정도로 일본은 뒤죽박죽입니다. 아베는 시19 확산 방지와 경제 재개의 우선 순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19 사태 초기에 시진핑의 방일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늦게 한 것, 도쿄올림픽 때문에 비상사태 선언을 계속 미루고 있던 것, 아무 효과도 없는 아베노 마스크를 각 가정에 배부한 일, 급부금 지급 방법을 오락가락한 것, 4월에 시19가 확산될 때 집에서 춤을 추자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일, 모두가 아베의 아무 생각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 시19가 폭증하는 이때에 국가가 돈을 대줄 테니 놀러가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인데 아베는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언론과 국민들이 아베 나와라, 나와서 설명해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고 찾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뿐 아니라 가을 임시국회까지 하지 않으면서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쟁이라고 정체가 다 탄로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아베는 지금 꼭꼭 숨어 있습니다.